한 남자가 같은 강을 두 번 건넜어요. 처음 건널 때는 한 사람을 그 섬에 가두러 간 거죠. 뗏목이 바위에 걸려서 안 움직이니까 장대로 밀고 줄을 당겨가며 기어이 건네줬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갇혀야 자기 마을이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 같은 강을 다시 건넙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죠. 강물에 버려진 시신을 꺼내려고요. 손대면 삼족이 멸한다는 명이 내려져 있었는데도요. 같은 강입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걸까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바뀐 건 그 사람의 생각 하나였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를 저희 가족끼리 함께 보고 참 슬프고 먹먹하기도 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갈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천만을 훌쩍하고 넘겼죠. 유해진 배우가 어몽도를, 박지훈 배우가 어린 왕 이홍희를 연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와 실제 역사는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관객들을 가장 많이 울린 그 마지막 장면, 어몽도가 왕의 마지막을 직접 함께하는 장면이요. 정말 슬펐습니다, 이건. 근데 역사적으로 이건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과 어몽도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하죠. 감독이 혹시 이 둘을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으로 하나로 합쳐진 거 아닐까요? 어몽도가 마을을 먹여 살리려고 유배지를 유치했다는 것도 영화의 설정이죠. 그런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건 딱 한 줄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은 시신을 어몽도가 찾아가 곡하고 스스로 관을 마련해 묻었다.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다만 그 영화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마인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오늘은 영화 결말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결말을 알고 보셔도 이 영화는 충분히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두 번째 볼 때 더 많이 보였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게 왜 손해가 아닌지를 아주 선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바꾸는 건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몸이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가 처음에 얼마나 철저한 계산으로 시작했는지, 둘째는 그 계산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셋째는 계산을 완전히 버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그에게 뭘 돌려줬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어몽도는 우리가 아는 충신이 전혀 아니에요. 강원도 영월 산골, 강원도 영월 산골 광천골이라는 마을의 촌장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어요. 노루라도 잡아보려고 사냥을 나갔다가 실패하고 호랑이한테 쫓겨서 비탈에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다 옆마을 노루골에 실려가죠. 거기서 눈이 뒤집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통돼지에 흰 쌀밥에 고깃국에 부침개까지. 그런데 그게 무슨 대단한 날도 아니고 어느 집 아이 생일상이었습니다. 어몽도가 물어봅니다. 우리 마을은 쫄쫄 굶는데 여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답이 이거였어요. 유배온 양반 덕분이라고요. 처음엔 시중 두느라 고생했는데 알고 보니 곧 풀려날 높은 양반이었고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보낸 재물이 마을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양반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중 하나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서 금이환영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몽도가 마을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양에 난리가 나서 유배올 양반이 넘칠 테니 우리도 하나 데려오자. 여러분, 이게 나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마을 아이들에게 쌀밥을 먹여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반드시 먹게 해주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것과 계산이 아닌 것은 다르죠. 이건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월 관아까지 달려가서 한 명의한테 아부를 떱니다. 청룡포가 얼마나 좋은 유배지인지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죠. 남쪽은 절벽이고
삼면은 강이라 배가 없이 못 가는 육지 속의 섬이라고요. 한명회가 그 말을 듣고 유배지로 정하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누가 오든 말이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상을 들고 너를 다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가 저는 이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칼과 상. 세상이 우리한테 내미는 게 딱 이 두 개거든요. 잘하면 상, 이기면 칼. 우리 대부분은 이 두 개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상을 받고 칼을 피할까? 그게 계산이죠. 그리고 그 계산이 완전하게 빗나갑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늙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수염도 안 난 16 소년이었죠.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당나귀를 보내줄 인맥도 아이들을 한양에 데려갈 힘도 없는,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하는 재앙 덩어리였죠. 어몽도가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밥상을 들고 갔다가 호통을 듣고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툴툴거립니다. 꼴의 양반이라고,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남은 밥을 자기가 반쯤 먹고 나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이래요. 우리가 위인전을 볼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겠지. 나랑은 종자가 다르겠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계산으로요. 그런데 그게 오늘 이야기를 오히려 더 힘있게 만듭니다. 왜냐면 우리도 다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계산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균열은 밥상에서 생깁니다. 이용이가 계속 밥을 안 먹어요. 그때 어몽도의 아들 태산이 밥상을 들고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양에서 만난 것만 먹던 분들은 백성이 살려고 먹는 심정을 모른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안 먹을수록 마을 사람들만 불안해진다고요. 이 말을 듣고 이용이가 처음으로 밥상을 물리면서 이럽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잘 먹었다고 전해달라고요.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사람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균열은 호랑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둘러싸입니다. 태산이 화살을 쐈지만 넘어지면서 호랑이가 태산한테 다가갑니다. 아버지인 어몽도가 막대기를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이홍이가 태산이 놓친 활을 집어들고 외칩니다. 네 상대는 나다. 그리고 미간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홍이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벅찬 유배자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앞으로 나섰죠.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럽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저렇게 못한다고요. 세 번째 균열은 진상품입니다. 이용희가 영월에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군사들이 막으니까 흘러가라고 강에 보따리를 던집니다. 그걸 어몽도와 마을 사람들이 건져 올리죠. 드디어 우리 마을이 잘 살게 됐다고 좋아하면서요. 그런데 이용희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어몽도가 당황해서 변명을 하는데 이용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온 것이니까 그대들 것이라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물고기 잡은 양반, 반찬 만든 사람, 한때 왕이었던 사람이 산골 백성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태산이 무릎을 꿇습니다. 스승이 되어달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산골 백성은 책도 못 구하고 스승도 없어서 포기했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분에게 배운다면 가능성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출세를 하면 인맥 없는 무지렁이한테도 공평한 기회가 열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산으로 데려온 사람이 그 마을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죠. 쌀밥을 얻어먹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영화가 정말 정직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산이 관아에 끌려가서 장을 맡게 되죠. 어몽도가 무릎을 꿇고 빌어요. 이용희까지 나서서 멈추라고 하는데도 한 명에는 오히려 죽을 때까지 치라고 합니다. 그때 어몽도가 뭘 하냐면요. 한 명이한테 엎드려서 이럽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누군지 잊고 있었다고요.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한 그 사람을 부정한 겁니다. 이용희가 그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어몽도를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아들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무슨 신념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면서 바뀝니다. 한 번에 멋있게 안 바뀝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며칠 뒤 비 오는 밤입니다. 이용희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금성대군과 손을 잡고 거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그때 그가 쓴 답신에 이런 취지의 말이 나옵니다. 성공한 용모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이런 일이 수백 년 뒤에도 반복될 거라고요. 그리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기록은 후대에 남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성공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패해도 기록은 남는다는 말이죠.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걸겠다는 겁니다. 바로 정도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길 것 같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옳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몽도는 처음에 말립니다. 탈출하면 관아에 고자질하겠다고 하죠. 당연하죠. 그가 도망가면 마을이 끝장나니까요. 근데 이용희가 이럽니다. 그대는 관아로 가라. 그러면 그대도 마을 사람들도 무사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몽도가 정말로 관아를 향해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관아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섭니다. 밀고를 포기하고 이용희한테 돌아갑니다. 그가 산길을 모른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계산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상을 버리고 칼 쪽으로 걸어간 겁니다. 한명희가 처음 던졌던 그 두 개 중에서요.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죠. 이용희가 이제 아끼는 사람들을 더는 잃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어몽도가 묻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이용희는 되묻죠. 그대는 아닌가? 어몽도가 이래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 장소는 함정이었습니다. 한명희가 처음부터 판을 깔아둔 거였죠. 호위 무사들이 다 죽고 두 사람이 잡혀갑니다. 그때 이용희가 뭘 하냐면 어몽도의 멱살을 잡고 연기를 합니다. 네가 내 서찰을 훔쳐보고 함정을 꾸몄냐고. 천벌받을 놈이라고 소리칩니다. 어몽도를 살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조용히 한마디 하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사약이 내려지는데 이용희가 어몽도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들이 내린 약으로는 죽기 싫다고요. 그대의 손으로 보내달라고요. 어몽도가 오열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제 강을 건널 때라고 말하면서요. 이 장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록에 없는 영화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아팠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마음은 편한 데서 안 드러나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내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왕의 시신이 강에 버려집니다.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명과 함께요. 시신이 떠내려갑니다. 아무도 안 건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몽도가 강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갑지요. 이제 나갑시다. 따뜻한 데로 갑시다. 여러분, 처음에 그가 이 강을 건널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는 이 사람을 섬에 가두려고 장대로 뗏목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강물에 몸을 던지면서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세상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삼족이 멸하는 상황입니다. 바뀐 건 그 사람의 생각 하나입니다. 처음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마을을 먹여 살릴 수단이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생각이 바뀌니까 계산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계산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는 의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매번 힘들어요. 상황이 올 때마다 새로 결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그냥 따라옵니다. 힘이 들지 않죠.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 저는 이 문장이 어몽도 이야기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왕이 훗날 단종으로 복위했다는 자막이요. 세상을 떠난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어몽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었을 때 그는 그냥 나라의 죄인이었죠. 가족이 흩어져서 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나라가 그에게 벼슬을 추종하고 시호를 내려요. 그가 몰래 묻었던 그 자리는 지금 영월 장릉이 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살아서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채널을 시작하고 한참 조회수가 안 나올 때 저도 계산을 했습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가면, 조금 과장하면 숫자가 오르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단한 신념으로 참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안에 생각 하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숫자는 안 가질 거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갈등하는 시간이 꽤 짧았습니다. 답이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눈앞의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있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몽도의 변화는 딱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사실 매일 이 계산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관계가 남는 게 있을까? 그 계산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계산만 하고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안 움직입니다. 둘째는 옳은 선택에 성공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용희는 실패해도 기록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부터 따지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은 옳은 일은 아예 시작을 못 합니다. 셋째는 생각을 한 문장으로 미리 정해 두십시오. 나는 무엇만은 안 하는 사람인가?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한 문장이 나 대신 결정해 줍니다. 관아 앞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것도 그 밤에 판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어몽도는 계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를 바꾼 건 협박도 보상도 아니었죠.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를 사람으로 본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셋째는 생각이 바뀌니까 같은 강을 반대 방향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의지로 버틴 것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게 힘들다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죠. 아직 생각이 안 정해져서 매번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하나만 정해두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하기 싫은 날에도 억지로 지켜지면 그게 어느새 여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아무 결과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 계산이 안 끝난 것 뿐입니다. 그때는 241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훨씬 빨리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문장만 정해보십시오. 나는 이것만은 안 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